오늘 직전 날은 집합 연산 배웠는데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할 때 조금 써먹을 법칙을 좀 배우려고 해. 간단히 풀려고. 예를 들어서 그 숫자로 생각을 한번 해봐. 수로 생각할 때 문제를 풀 때 3 더하기 2가 있었대. 그럼 얘는 덧셈이라는 연산이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좀 자리를 바꾸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 쳐. 그럼 우리가 2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써도 된다라는 게 데모거든. 그치? 그럼 얘를 무슨 법칙이라 그래? 교환 법칙. 수에 또 무슨 법칙이니? 너네가 알고 있는 결합 법칙.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1 더하기 2 더하기 얼마? 3이 있고, 그래서 1이 먼저 계산하고 3 더해보니까 얼마고? 6이고. 나연아 이렇게 봐야 돼. 2 더하기 3에 1 더해도 6이지. 그럼 얘는 어때? 결국 같으니까 써도 되는 거야. 결합 법칙. 자, 그럼 봐봐. 교환 법칙은 우리가 써도 된다며. 어디에서 써도 되는 거야? 어디에서 써야 되는 거야? 응? 어떨 때 지금 제 교환 법칙을 써도 될까? 덧셈에서 덧셈. 그러니까 어느 연산에서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뺄셈 생각해봐. 3 빼기 2랑 2 빼기 3이랑 같니? 다르니까 쓰면 안 되는 거야. 돌리지 말고 제발. 자, 그 다음에 무슨 매 법칙이 있었고? 분배 법칙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라는 건 괄호가 있을 거고 거기에 뭐 하는 거니? 어떤 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배? 분배라 그래. 그럼 얘는 앞에도 곱하고 뒤에도 곱하니까 5 곱하기 얼마에? 위에 5 곱하기 얼마? 3. 얘가 분배 법칙이라 그러지? 가장 풀고.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왼쪽으로 바꾸는 것도 무슨 법칙이야? 분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공통으로 있으니까 뭐 한다? 묶는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는 뭘 쓸 수 있느냐. 첫 번째. 당연히 뭐 살펴볼까? 교환 법칙. 적용되는 게 뭔지를 보자. 너네가 배웠던 게 뭐이니?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 근데 여집합은 하나 집합에 대한 나머지니까 교환할 이유가 없지. 그럼 당연히 뭐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다. 그럼 해보자. 자, 그럼 자리를 바꿔 어때? 같니 다르니? 같아. 야, 생각해봐. 자리만 바뀌었고 내가 집합의 원소를 모으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합집합이 나왔을 때는 보완 법칙 써도 상관없다. 바꿔도 된다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교집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교집합. 자, 얘도 어때? 결과는? 같아. 그럼 써도 돼. 그 다음에 무슨 집합? 차집합. 걔는 A 차집합 B. B 차집합 B. 상현아 얘는 같니 다르니? 그럼 쓰면 안 되고, 즉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쓰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은 무슨 법칙이고요? 결합 법칙이고요. 결합 법칙. 그러면 얘는 차집합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합, B합, C, A합, B합, C 해서 여기에 A 합 B 먼저 계산하고 C 합집합한 거랑 B C 합집합한 거 A 합집합한 거랑 결과는 같으니까 얘는 써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연산? 교집합이 싹다. 그럼 얘도 공통된 것을 찾고 공통된 거 찾는 거랑 얘 공통된 거랑 얘 공통된 거랑 찾아도 결과는 같겠지. 그래서 얘도 써도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됐지? 자, 분배 법칙. 이게 중요하다. 아까는 수에서는 곱하기로 가로가 연결돼 있을 때 했었잖아. 근데 얘는 어떨 거냐면 두 가지다. A, B, C 집합 세 개 들고 오고 얘가 합이면 얘는 뭐야? 교, 연산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교집합이면 합집합. 얘가 뭐일 때고
A 합집합 B교 C. 이럴 때 무슨 법칙 쓸 수 있다? 분배 법칙. 연산이 다를 때. 자 그럼 이게 똑같아. 여기에 각각 분배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뭐가 돼? A교 B가 될 거고 A교 뭐가 된다? C가 되고 얘는 합집합 해주면 되는 거지. 똑같이 얘도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돼? A 합집합 B가 될 거고 A 합집합 뭐가 되고 또 얘는 전체 교집합 가운데 거고. 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식의 간소화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식을 간단히 할 때 이 분배 법칙이 이용이 돼요. 주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너네는 그 뭐다? 같은 거를 찾아서 뭐한다? 묶어서 요 형태를 만든다. 나는 얘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다. 자 그럼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뭐로 할 수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식접근을 할 수도 있거든. 그 식접근 계산은 이런 무슨 법칙? 연산 법칙 써서 하는 거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잘라서 가볼게. 하나 그냥 여기다 할게. 드모르간이라는 게 있어. 드모르간 법칙. 얘는 뭐가 A 합집합 B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대. 근데 얘가 미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집합의 컴플레멘터리, 즉 이 여집합 나머지를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얘는 결과부터 먼저 적어줄게. 잘 들어봐봐. 앞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뒤에 있는 집합의 무슨 집합? 여집합. 그리고 이 연산에 뒤집어 주는 거다. 무슨 법칙? 무슨 집합? 교집합. 얘도 똑같이 가봐. A 뭐야? B교의 교집합이 뭐로 바뀌고? 합집합. 자 그럼 얘만 하나 해줄게. 밑에 거 너네가 확인해. 그럼 뭐로 확인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첫 번째는 좌변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는 무슨 변? 우변 표현해 볼게요. 전체는 이렇게 박스로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대. A가 있고 B가 있대. A 요거 합집합의 여집합이면 이 땅콩의 바깥 영역을 뜻하는 거지. 얘는 A의 여집합, A의 나머지, B의 나머지의 공통된 부분 어디? 알겠지? 그래서 두 개가 뭐다? 같다 해서 얘를 쓰는 거야. 정말 알겠나? 자, 우리가 수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2 곱하기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됐을 때도 주는 거 지수 법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 여기까지인데 됐으면 그 다음 거 할게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적어볼게요. 차집합은 배웠어. 우리 앞에 뭐 붙었어? 대칭이 붙었어. 그럼 우리가 표현 방법을 먼저 봐야 돼. 표현.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먼저 써볼게. 전체 집합 U에 A에 B고 여기 영역을 뜻하는 게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식으로 표현하면 A 차집합 B가 얘겠지. 순수한 B는 B 차집합 A를 또 걔를 뭐 해야 돼? 합집합 해줘야 돼. 얘랑 똑같은 표현을 다 아셔야 된다. 졸지 말고 왜를 자꾸 졸고 그러냐. 자 그럼 얘는 A 합집합 B에 얘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집합 해야 될 거고 뭐가 돼야 돼? A 교집합 B 될 거 아니야. 하나가 더 있거든. 너네 기억하는 거 한번 보자. 지난 수업 시간에 A 차집합 B의 표현 방법을 여러 가지 적어줬잖아. 얘 무조건 뭐로 바꿔야 된다 그랬니? 연산법칙 쓰려면 A 차집합은 연산법칙 못 쓰잖아. 그래서 얘 어떻게 돌려야 된다? 교, 여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다. 여기 부분을 A 합집합 B, A
K가 주어지면 이 벤 다이어그램이고 걔가 뜻하는 거는 뭐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러는 거고 영역은 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돼? 왜 대답을 안 하니? 응? 근데 봐봐 세 번째 봐봐 이게 중요한데 배수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배수집합. 그럼 이해 잘 못하니까 들을 때 한번 잘 듣고 정리를 해야 된다. 배수집합. AK라고 할게. 그럼 이 집합은 지금 얘 K는 변수야. 얘는 이렇게 하자. AK는 조건의 집합. X가 뭐냐면 X는 K의 양의 배수. 얘가 원소들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2면 무슨 집합? 2의 배수 집합. 뭐 2, 4, 6, 8 쭉 가는 얘겠지. 맞아? A3 한번 해볼게. A3는 무슨 배수? 얘가 3, 6, 9. 이렇게. 그 다음에 A4는 4, 8 이런 것들이라는 배수집합은 알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 배수집합은 교집합이랑 무슨 집합? 합집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교집합 먼저 할게. A에 M이 있대. A에 M. 자, 그때 교집합을 했다라고 하면 이 결과는 무조건 존재한다. 무조건. 얘는 몇의 배수? M 배수. 얘는 M 배수.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 배수 집합이고. 그럼 그게 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A의 M과 합집합 A의 N이면 무조건 배수 집합이 결과가 아니야. 얘는 하나의 배수 집합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그래서 걔는 뭔지를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볼게. A2 아까 했었지? 머릿속에서 얘 생각. A4 해만 해볼게. 교집합하면 공통된 원소거든? 몇의 배수가 공통 교집합 원소일까? 4. 그럼 결국 A의 뭔가? 4야. 잘 생각해라. 자, 그럼 A2가 있다. 교집합에 A3가 있다. 얘 결과에 공통된 원소는 뭘까? 6의 배수야. A6. 그래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쫄지 말고. 얘 K라고 해볼게. 이 K는 뭘까? M과 N에 이런 거 2, 4, 4 2, 3, 6 이거 뭐지?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고? 만약에 얘가 A3 또 A7이야. 야 근데 너를 상태 안 좋다 했는데 이상하면 이야기해달라니까. 이거 최대 공약수야? 최소 공배수잖아. 최소 공배수잖아. 너무 높은데. 최소 공배수. 그럼 이거 얼마야? 20. A 21. 그래서 무조건 존재야. 무조건 존재. 근데 합집합은 뭐다? 무조건 존재하지 않아. 이 경우는 무조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배수집합이 되는 것만 내가 계산이 되는 거고 한 가지 배수집합이 안 되는 경우는 배수집합이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못 표현하는 거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 A2 합집합 A4 잘 생각해봐. 그럼 이거 그냥 바로 하면 틀려. 보통 뭐라고 하냐면 A4 여기라거든. 숫자가 커서 아마 그런 것 같아. 근데 얘는 몇의 배수? 얘는 그럼 전부 원소를 다 모으는 거야. 그럼 몇의 배수? 2의 배수야. 2의 배수. 이렇게 볼게. A2가 있어. 합집합했어. A3랑 했어. 얘는 2의 배수, 3의 배수를 다 모아야 되지. 배수집합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떨 때 가능하고 어떨 때 불가능할까? 이걸 생각하면 어떨 때 가능해? 얘가 배수관계 있을 때. 배수관계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쓰냐면 4는 2의 뭐다? 배수다. 맞지? 이 2가 여기 적힌 거야.
이해됐고? 얘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얘를 K라고 한다. 그럼 K가 이렇게 적어야겠지. M과 N에서 봤을 때 이거 잠시만, 이거 K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M은 N의 배수래. M은 N의 뭐야? 여기 M이야 N이야? N. N. 그렇지. 얘잖아. 이렇게 해라. 그럼 보자. A 12와 합집합 A 24야. 이거 결과 얼마야? A 12야. 24는 12의 배수. 12의 배수. 이렇게. 이것만 딱 해주면 돼. 네. 어째 미안. 근데 오늘 너무 좀 해가 아파. 일단 10분 정도 몇 시야? 그래. 홍보 가자. 개념 하나 더 해야 돼.